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TV 찐팬 59분. 네, 한 분 한 분 호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림추루님, 정관영님, 다본사이님, 김과장님, 노미림님, 이은주님, 정호님, 윤성모님, 호박이님, 제이한님, 언케이영한님, 플라이유님, 미구님, 이주희님, 윤승현님, 블루님, 경숙방님, 강재영님, 마음편한님, 김혜란님, 자야님, 뿌띠띠아블님, 레몬트리님, 남자심포리 군단장님, 김선생님, 이경환님, 김영란님, 박연옥님, 나는 아빠다님, 김순옥님, 비상님, 남미영철님, 김도경님, 초록이님, 곽상준님, 인기백님, 김순정님, 이은경님, HN이님, 코코님, 칸초님, 준님, 온유미선님, 애플트리님, 박경희님, 이강민님, 라라스이님, 승승장구님, 오직 그대만이님, 오비비님, 지한님, 김써니님, 클라라님, 이민정님, 유마을님, 우리님, 클라우드님, 제이제이님, 김선희님까지 지금 59분 계시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또 2분 더 계시는데 교육은 기다림님하고 한 분은 제가 이름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전라남도 곡성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도 이름을 갖다가 또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혜숙님까지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61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제 감사스마일 찐팬분 중에서 부동산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신 분도 계시고 연락을 최근에 주신 분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TV 찐팬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날, 그때 누군가 저에게 해준 너를 믿어라 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누군가 나중에 너를 보면 위안이 될 거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그런 날이 떠오르는 분들이 저를 보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프로야구 MVP 22살의 김도영 선수가 수상 소감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24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땜시 살아야 라는 이 김도영 선수가 야구를 너무 잘하고 너무 성실하고 또 이 친구가 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극복해서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통합 우승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선수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상당히 생각도 깊고 충분히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스님들께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20대 때 30대를 되돌아보면 저도 제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든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27일, 그러니까 어제군요. 제가 같이 육사단 수색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접 중대장이 원스타로 진급을 했어요.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그래서 그 선배한테 축하한다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어제 전화통화도 좀 하면서 20년 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3년도 4년도에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그 선배도 저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시절도 그립기도 하고 또 감사스마일이 군인이었다는 생각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20대 때 30대 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기쁠 때도 있었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인생을 갖다가 바라볼 때보다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제가 감스님들 덕분에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주 6일 방송 플러스 멤버십 방송까지 한다는 이야기 콕 하고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저희 찐팬분들을 다 이야기를 안 드릴까 하다가 제가 100년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한 분 한 분씩 호명을 하고 제가 제 마음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드릴 이야기는 2025년은 이것을 투자합시다. 네.
또 감사스마일이 12월 달에도 또 오프라인 세미나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분전 김건우 대표님 3%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이시죠. 저도 실제로 뵀는데 키도 크시고 상당히 말씀도 조리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부동산 시장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래량이 좀 꺾였고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은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라든지 서울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국토연구원에 있고요.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든지 서울 매수 우위지수를 갖다가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매물량의 의미 여기 보시게 되면 매물수가 급증할 때가 시세가 하락을 했다가 또 매물수가 급감할 때 또 시세가 또 폭락을 했다가 매물수가 또 급증할 때 시세가 급반등했고 또 조정장 때 들쭉날쭉한다. 근데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매물이 지금같이 이제 또 쌓이고 있을 때 실제 가격이 급매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달부터는 매물수가 정말 많이 매물수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랐어요. 그건 왜 시세가 올랐냐면 매물이 팔리니까 이제 호가를 매도인들이 올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들이 매물이 이제 시세가 내려갈 때는 이제 매도인들도 가격을 갖다가 이제 올리지를 못하는데 시세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매물수가 급증해도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 매물량의 의미가 함께 매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매물량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인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더 높이거나 팔지 않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매도인들은 팝니다. 그런데 제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딱 하면서 지난주에 감사스마일 찐팬분 중에 정말 모 단지를 갖다가 실제로 계약을 했고 일단은 선도지구 발표를 기다렸는데 정말 이제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일산을 갖다 특히 더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만큼은 GTX-A라든지 또 일산의 여러 가지 그런 개발 계획, 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개발 계획 때문에 신축이 또 기해지는 일산이다 보니까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제가 대지 지분을 봤는데 대지 지분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2배로만, 용적률 2배로만 계산을 해도 150, 160에서 300만 되더라도 손해보진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를 내가 분담금 5억을 갖다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쁜 금액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 가봐야 또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말을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찐 매물입니다. 근데 통상 매물을 내놓을 때 매매, 전세, 월세 세 가지를 같이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량을 체크할 때 또 동일 매물을 또 클릭해가지고 또 확인하시고 실제 계약을 했는데도 이 매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 매물량을 체크를 할 때는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호갱로너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특히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국토부 실거래가를 갖다 체크하면서 정말 이 단지가 실거래가 언제 됐고 지금은 이제 매매가 지금 이 가격하고 실제 거래하고 호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는 습관을 미리미리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분전 김건우 대표님이 다른 분들은 이런 단상에서 정말 강의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오고 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강의를 하는 모습에 이런 것들도 하나 또 제가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 리스크 우려들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었던 내용들을 갖다 제가 이제 빠짐없이 다 메모를 했고 여기에 PPT로 이제 냈던 내용인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냥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또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분전 김건우 대표님이 지금 최근부터 이제 리스크라든지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채권 금리라든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전세가는 상승으로 지금 되어 있고 매매 거래는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10월부터 꺾였고 12월, 1월 달까지도 아마 이런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5년, 26년에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어 있고
서울은 25년도에 정말 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권과 동남권에 25년 하반기까지 입주가 많기 때문에 일단 서울의 전세 가격은 또 조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 분양은 물량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실 엘리트의 시세 확인하는 대표 단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아파트 단지 전망은 앞으로 헬리오시티라든지 고덕 그라시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2년에서 4년 후가 지나면 그때는 둔촌 주공으로 이제 시세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늘어나는 전세 물량, 이 늘어나는 전세 물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막혀 있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들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건우 대표님 인사이트를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상급지 재건축이 상승하는 이유는 원베일리 때문이다. 원베일리가 50억, 60억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신축의 상방을 갖다 열어버리다 보니까 신반포 2035평이 42억에 지금 매매 계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 분담금 따졌을 때도 50억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10만 포 2차가 제가 조감도를 봤더니 모든 세대가 파노라마 한강 조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80억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베일리가 지금 60억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준공 후에는 이제 100억을 간다. 그렇다고 하면 압구정은 150억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에 100억을 기대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강남 부평은 앞으로 100억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일산이라든지 고양시의 신축 아파트가 10억이다.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A가 개통을 해서 실제로 삼성역을 정차하는 순간에는 고양시는, 특히 파주시 고양시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뭐 환승이라든지 이런 걸만 가더라도 강남 삼성역을 킨텍스에서 16분 만에 갈 수가 있고, 대곡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마두에서 백마에서 환승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넉넉 잡고 40분이면 갈 수 있다. 저는 30분이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환승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넉넉하게 40분이면 일산이라든지 운정 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게 정말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나 파주 운정 신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개통하고 난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비몽땅에 29년까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결국 공급 부족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 같고요. 제가 3천만 명이 언제 서울 수도권이 돌파될까, 5년이 될까, 10년 후가 될까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 10년 안에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아파트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는데 3세대 이상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나 2세대, 만약에 1세대, 2세대 중에서 정말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지역은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일산에 3개 지금 구역하고 그 다음에 좀 연립이 지금 200세대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GTX-A 개통하기 전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거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저는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저는 6년은 힘들고 8년에서 10년을 내다봐야 된다. 그래서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부족하다. 여기는 지금 명품백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명품백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명품이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구축이나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아파트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얼죽신을 갖다가 앞으로 얼죽신의 열풍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5년 부동산 전망을 해드리면 갭이 너무 벌어지면 좁혀지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길게 보면 벌어지겠지만 중간중간 좁혀졌다 벌어졌다를 반복합니다. 25년과 26년에는 갭이 메워지거나 같이 오르거나 할 듯 하고요. 경기도는 분명 25년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서울이 반등할 거고요. 물량이 급감하는 예정 지역, 그러니까 고양시를 갖다 제가 예를 들고요. 교통 호재 지역, 그 다음에 지역별 반등 분위기가 확산 가능할 거고요. 갭 메우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서울원 아이파크 단기 완판될 것 같고요. 저희 찐팬 중에서 서울원 아이파크에 관심이 있는 중대형에 제가 완판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뚜껑이 열어봐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 찐팬분들 중에 부동산 인사이트라든지
또 다주택자분들 의외로 많다는 것에 제가 더욱더 감동받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신 분이 30분이 넘어요. 연락을 뭐 필요하실 때 연락 꼭 주셔도 되고, 만약 연락이 제가 안 되면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스마일 찐팬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연락드린다. 제가 100명까지는 제가 약속 드렸습니다. 뭐 중간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다시 가입해가지고 100명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횟수 제한 없이, 지금은 제가 상담료 5만원인데 내년에는 아마 가격을 올릴 것이다 하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노량진 2구역을 또 추천해 주셨고,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서울시 재건축이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또 동감하긴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생각보다 뭐 빨리빨리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조정량이 온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상급지 중 많이 조정되는 곳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른 초기 재건축 물건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면,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할 듯하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상황 때문에 아마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들어가도 좋겠지만, 저는 12월이나 정 안 되면 내년 1월 초에라도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주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2주택, 만약에 나는 2주택보다 조금 더 뭐 좀 파일을 더 크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3주택 이상도 되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2주택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규제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만 내후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27년에는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전세라든지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 같고, 특히 지금 허그 보증이 126에서 112%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전세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월세 시장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스마일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역별 반등 분위기가 확산 가능합니다. 그 이가 전체 지역이 다 눌러 있다가 상급지 일부 단지 중심으로 반등 시에 그 분위기가 차차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직 가격 반등이 크지 않은 곳 중에 미래 주요 호재가 살아있는 곳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GTX-A 개통하기 전에 고양시라든지 운정 신도시, 특히 운정역, 역세권, 도보 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정말 지금하고는 제가 개통하고 나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안 탔어요, GTX-A를. 그러니까 안 타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타본 사람들보다 안 타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다음 배차 간격을 아직도 30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 정책 포럼에 가서 시의원인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분들도 다 타보질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또 국방대학교 부지는 지금 제가 이제 국토건설위원 시의원님께 여쭤봤을 때 국방대학교 부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조금 늦어진다 그러면 내후년에 아마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국방대학교 부지, 하지만 국방대학교 부지는 10억 이하로 분양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사 국민주택 기준으로는 분명히 10억이 넘어서 분양을 할 거고요. 또 대장 홍대선 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덕은이 오히려 지금 기회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간에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제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의 분위기랑 발표하기 전 일주일 전 분위기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확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GTX-A가 개통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GTX-A 개통 호재라든지 눌림목, 호재가 덜 반영된 곳, 고양시 운정신도시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라든지 힐스테이트 인천 시청역을 갖다가 찍어주셨는데, 여기는 GTX-B잖아요. 근데 GTX-B가 아무리 빨리 돼도 2030년이에요. 저 같으면 2030년을 보고 6년을 갖다 투자하지 않고, 저는 운정신도시나 그 다음에 뭐 대곡역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킨텍스를 갖다가 저는 하겠다. 왜? 여기는 지금 당장 이제 타고 다닐 수가 있고 2026년 정도가 되면 수서나 동탄이나 용인도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환승 없이. 그리고 삼성역도 개통을 2027년에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GTX BC를 갖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GTX BC는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GTX BC보다는 신안산선을 갖다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지금도 8호선 연장 별나라든지 다산 신도시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성 악재는 가격에 반영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 상승 우려되는데 주변 신축 시세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증가 호재는 미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별 갭매우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입주권 눌림목이 있는 그런데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노량진 2구역이 생각보다 좋다고 아예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노량진 2구역 꼭 한번 검색해 가지고 한번 직접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조합원으로 해서 살 수 있으면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중계주공 5단지, 미미3, 운봉동의 대림 1차, 옥수동 현대, 뚝섬역 쌍용,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중에 비분당 단지. 그러니까 비분당만 보는 게 아니라 분당이 아닌 곳. 여기 보면 경기도 재건축 중에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검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단지 중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비분당 단지들도 지금 관심 가져도 좋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찍어주셨으니까 이거를 아예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관심 가져가지고 과연 분전 김건우 대표님이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찍어줬던 가격들이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스마일이 이제 총평을 이야기 드리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감사스마일이 정말 수도TV 빠쇼님 덕분에 제가 한 번인가 빠지고 정말 지금 거의 개근하고 있는데 다음 달 12월 15일에도 아마 갈 거예요. 레오님하고 제네시스 박학님하고 빠쇼님께서 또 아예 노골적으로 2025년 부동산 전망을 또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2025년 이것을 투자합시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부동산 제가 또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했는데, 제가 구독자 이벤트 이 책이 7권밖에 안 되니까 많이 못 드려요. 만약에 받긴 희망하신 분들은 정말 저기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또 해드리겠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인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 TV 찐팬분께 조금 더 마음이 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20인의 멘토가 알려주는 이 부동산 인사이트 꼭 2025년 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25년이 분명 부동산 시장에 좋은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 GTX-A 선점하세요. 신안산선 8호선 역세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서울이 이제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서울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도, 특히 GTX-A,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도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고,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6월에 인천 1호선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단 신도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하는 지역하고 물량이 적은 지역을 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보니까 풍동에 있는 지주택, 그 다음에 제가 몰랐는데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 지주택이 또 분담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LOE도 지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아파텔이기 때문에 다들 주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전세 가격 상승하는 지역과 물량이 적은 지역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결과를 보고 수요하고 공급 감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일기 신도시에 특히 일산에 후곡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 이 3개 단지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25년 하반기부터는 또 다른 시장이 올 듯 합니다. 이때는 아마 1년 후 이맘때쯤 되게 되면 정말 감사스마일 찐팬분들은 정말 저희 인사이트에 또 제가 작년에 또 이야기 드렸던 거를 또 올해 또 이야기를 드리고, 올 초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 그래도 뭐 많은 걸 다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또 맞아가고 있고, 그 맞아가는 이유는 제 생각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빠숑님, 뭐 부룡님, 뭐 레이르서, 아기곰님, 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오윤섭님, 또 신성철님,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또 최근에 또 니틀백님 제가 커피챗을 갖다 또 구독하면서 12월에는 니틀백님을 저희 채널에 또 모셔가지고
또 감스님들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서 두 채의 포지션으로 가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해지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물건을 찍어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행동해야지만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발표되기 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바로 행동 바로 하셨던 땡땡땡님께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본인도 저를 만나서 올 초부터 꾸준하게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인사이트, 물론 제 방송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여러 전문가분들의 그런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하셔가지고 현명한 결정하셔서, 의사결정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누구나 처음은 다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스마일을 믿고 따라오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더 유명해지면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더 유명해지면. 그러니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기를 약속드릴 것이고요. 초심 잃지 않고요. 제가 약속했던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6일 방송하는 거는 감스님들 때문에 주 6일 방송하는 거고요. 니 땜시 살아야 김도영 선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스마일은 감스님들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전념을 해야지 이 방송에 전념을 한다고 또 싫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부동산을 15년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좋은 정보로 저의 정말 찐팬분들이 더 많아지고, 제 롤모델인 빠숑님처럼 정말 부동산 인사이트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라든지 또 책도 집필 해볼 수 있는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딱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가서 제가 부동산도 하고 방송도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20 몇 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가 장군을 진급을 했었는데, 저도 군생활 시작할 때는 장군을 목표로 군대생활을 시작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실패를 했고, 군대생활 실패를 해서 사회로 나왔고, 지금 제2의 직업을 택했던 게 부동산인데,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이 유튜브라는 이 채널, 이 플랫폼으로 제가 또 다르게 또 제 모습을 갖다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 모든 게 다 감스님들 덕분이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이제 이 영상이 이제 12월 첫 번째 주 영상이 되겠는데 12월 1일 날 업로드를 할 거지만, 또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께는 제가 또 일부 공개로 영상을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